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2부 황희진영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470선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선진국 증시 강세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하락 반전했는데요. 코스닥 지수도 헬스케어 업종의 약세에 힘이 빠진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미국과 유럽 증시 훈풍의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이내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증시가 여타 선진국 증시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IBK 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지수는 선진국과는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뉴욕 증시가 올라갔는데도 상승폭이 크지 않게 되면서 개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와 밀려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반도체주를 제외하고는 증시를 끌고 갈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도 크게 매력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동반 순매수를 가져가고는 있지만 증시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힘을 잃었다며 연말까지는 산타랠리가 없을 것이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말이라서 실적 모멘텀도 없는 데다 순매수세도 일단락되면서 상승 동력이 없는 편이다라고 진단했는데요. 12월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 시장, 오늘은 과연 또 어떻게 마감이 될지 지금부터 장 막판까지 꼼꼼하게 시장 점검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2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후 구간 시장 흐름 살펴보기 전에 저희 먼저 오전장 동향 다시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증시온에어 2부 김남우 앵커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우입니다. 네, 그럼 저희 먼저 오전 구간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도세 강화에 하락으로 장중에 전환을 했습니다. 지수는 앞서서 개장 직후에 0.24% 오르게 되면서 2,487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파란불로 하락 전환했는데요. 특히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한 처리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산타랠리를 펼치며 국내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넣는 듯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락으로 반전을 한 상황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2천억 원 넘는 물량을 오전장에 순매도하게 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미국의 기술주 반등에 힘입어서 이 정보 기술주가 상승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특히 오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개장 직후부터 상승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 2거래일 연속으로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8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또 들썩였는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한번 짚어주시죠. 첫 번째 오전장 특징주로 인터로조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중국과 일본 수출이 본격적으로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인터로조의 주가가 오늘 오름폭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국내 점유율 2위의 콘택트 렌즈 제조업체입니다. KTB 투자증권은 인터로조의 내년 매출이 990억 원으로 올해보다 17%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영업이익은 16.3% 늘어난 307억 원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중국과 일본향 수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에 중국과의 관계 개선 조짐이 보이는 만큼 온라인 유통사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인터로조 종목입니다. 오늘 오후장에서는 3.4% 정도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주가 1250원 상승한 37,950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나노스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스마트폰 모델에 10여 종에 들어가는 광학 필터를 수주하면서 수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 종목입니다. 오늘 나노스는 회생 절차 종료 이후 내년 출시 예정인 10여 종의 스마트폰 신규 모델에 대한 광학 필터 선도 물량 수주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 신규 모델 선도 물량 수주는 고객사인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신규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부터 부품 개발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초기 생산 물량을 독점 공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 관계자는 구조조정을 통한 비용 절감과 수주 정상화에 따라 내년에도 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나노스 종목의 오늘 현재가입니다. 현재 오후 구간에서 29%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75원 상승하면서 주가는 3,465원으로 상한가에 근접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SBI 인베스트먼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데일리 인텔리전스가 개발한 가상화폐 아이콘이 오늘 오후 1시부터 홍콩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데일리 인텔리전스는 국내 핀테크 전문 기업으로 데일리 금융그룹의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SBI그룹은 지난달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을 보유한 데일리 금융그룹에 투자를 했습니다. 데일리 금융그룹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원 상장 여부에 대해 데일리 인텔리전스 관계자는 아이콘 프로젝트가 해외 유명 거래소 상장을 목표로 시작된 것이라서 외국 투자자들을 먼저 만났다며 거래소에서 결정할 사안이긴 하지만 딱히 국내외 거래소를 구분짓는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SBI 인베스트먼트 종목 현재가는 2.3% 상승하면서 주가 1,560원 선에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모 화학 종목이 오전장부터 5%가 넘는 급상승 흐름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전지 관련 사업의 실적이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코스모 화학이 지난달 황산 코발트 플랜트를 재가동한 뒤 가동률을 올리는 중으로 파악이 되며 국내외 배터리와 전구체 업체 증설로 내년에는 가동률이 더 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황산 코발트 부문의 매출액은 올해 32억 원에서 내년에는 763억 원, 내후년에는 1,382억 원으로 늘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코스모 화학 종목 오늘 오후장에서 상승폭 더 키워나가면서 현재는 7.03%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450원 상승한 2550원 선에서 주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금호석유 종목입니다. 금호석유 역시 오전장에서 6%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내년에 여러 사업 부문에 걸쳐서 실적이 늘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내년에 패널 유도체 사업 부문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금호 PNB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324%가량 크게 늘 것이라며 수요 호조에 더불어 미국 석유회사 쉘의 설비 폐쇄로 증설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여서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합성수지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52%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방 IT 제품의 수요 호조와 함께 공급 제한에 따른 고기능 합성수지의 호조 영향이라고 전했습니다. 합성고무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50%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제한된 공급 상황에서 타이어 수요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내놨습니다. 다섯 번째 금호석유 종목이었습니다. 현재는 2.46%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2,300원 상승한 95,8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여섯 번째 삼성전기 종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기가 MLCC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 증가 기대감에 오전장부터 상승 흐름 이어오고 있습니다. KB증권은 삼성전기에 대해 적층 세라믹 콘덴서, 즉 MLCC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10월 MLCC 가격은 전년 대비 33%, 전월 대비 6%가량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스마트폰과 IT 기능의 고도화로 한 대당 탑재량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삼성전기를 비롯한 글로벌 MLCC 업체들이 대당 채용량이 스마트폰 대비 15배가 많은 전기차용 MLCC 신규 라인 증설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14% 늘어난 1,173억 원으로 예상되면서 2011년 4분기 이후 6년 만에 증액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영업이익은 분기별로 계속 증가하면서 내년 3분기에는 2,015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기도 했습니다.
여섯 번째 삼성 전기 종목 현재장에서는 2.5%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0원 상승한 10만 2천원 선에서 매물대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전장 특징주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전장 계속해서 특징주까지 정리해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현재 구간에 우리 시장 또 어떤 움직임 나타내고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개인이 많은 물량을 덜어내게 되면서 하락으로 장중에 전환을 했습니다. 여전히 파란불 켜주게 되면서 0.16% 밀려나고 있고요. 2,477.82포인트의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역시 오늘 장중에는 750선까지도 밀려나기도 했었고요. 여전히 계속해서 빠지게 되면서 0.54% 하락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766.25포인트의 거래를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수 움직임부터 먼저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업종별 상황도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네,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는 상단권에서 오후장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이 현재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강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섹터를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전자는 1.02% 오름세에 시원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은행주들도 역시 상단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보험업종과 증권업종이 오늘 모두 빨간불을 계속해서 오후장까지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에서는 섬유의복업종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50%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계업종과 음식료업종이 여전히 2% 넘게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서비스업종과 유통업종 그리고 건설업종까지도 모두 현재 하락권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업종별로도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하는 업종으로는 섬유의료 업종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 넘게 현재 계속해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오늘 코데즈 컴바인을 비롯해서 형지 INC 그리고 코엘 패션 종목까지도 모두 현재 3% 넘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이 종목들이 섬유의료 섹터를 계속해서 밀려나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컴퓨터 서비스 업종과 금융업종도 2% 넘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 오락 문화업종도 오늘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를 제외하고는 엔터 업종들이 모두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IT 소프트웨어 업종도 밀려나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 업종과 전기전자 그리고 운송부품 업종까지도 모두 1% 넘게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상단권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04%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이 업종에서는 CTL 업종이 급등세 보여주게 되면서 현재 역시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PSK 종목도 눈에 띄고요. 동진세미킴까지도 모두 현재 4%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뒤를 이어서 유통업종과 IT 부품 그리고 IT 하드웨어와 통신방송업종이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불을 계속해서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장 저희 업종별 흐름까지도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오후장에는 또 주요 투자자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수급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해 주시죠. 네, 현재 오후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지수는 하락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2,734억 원, 외국인이 451억 원가량의 매수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은 627억 원, 기관은 1,300억 원가량의 물량 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57계약 정도 매도 우위를 시현하는 반면 기관이 3거래일 연속으로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5계약 정도의 매수세를 시현하는 중입니다. 오늘 오후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오후 구간까지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바로 이어서 공시 있는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시 김도원입니다. 전장과 오늘 장중에 나온 공시들이 현재 종목들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공시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시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은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속 브로드밴드망 구축 사업에 참여합니다. 국내 유일 광섬유 모재 제조업체 대한광통신은 프랑스 정부의 5년간 500억 원 규모의 광 케이블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2년까지 프랑스 전국에 850만 가입자 광 케이블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프랑스 정부에서 총 200억 유로를 지원합니다. 이 중 대한광통신은 노르바드깔레 초고속망 구간 68만 가입자를 위해 약 2만 킬로미터의 광 케이블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CJ입니다. CJ가 CJ제일대당의 주식 187만 2,138주, 7,269억 원 규모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취득 후 소유 주식수는 670만 7,016주이며 지분 비율은 40.96%입니다. CJ 측은 영우 냉동식품이 KX홀딩스와의 삼각합병 대가로 KX홀딩스의 주주인 당사에게 모회사인 CJ제일대당의 주식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핸디소프트입니다. 핸디소프트는 서울교통공사와 37억 4,600만 원 규모의 그룹웨어 구축사업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의 10.16%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내년 6월 17일까지입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보통주 한 주당 240원의 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31일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상반기 주식 분할로 보통주의 한 주당 액면가가 주당 500원에서 주당 200원으로 분할됐으며 한 주당 배당금은 액면가 200원 기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현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입니다. 대한광통신은 오늘 출발 구간에서 1% 넘게 밀리며 하락 출발했지만 오전장에서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현재는 1.24% 오르면서 5,7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CJ입니다. CJ는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67% 밀리면서 18만 2,5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핸디소프트입니다. 핸디소프트는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0.45%가량 오르면서 현재가 6,75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오늘 장 내내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4.74% 상승하면서 12,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시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SNTC입니다. SNTC가 SK건설과 147억 원 규모의 발전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5.81% 규모입니다. 코오롱글로벌입니다. 코오롱글로벌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727억 원 규모의 경부선 상동 밀양에 밀양강교 교량 개량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코오롱글로벌의 작년 연결 매출액의 2.28%에 해당합니다. CJ대한통운입니다. CJ대한통운은 CJ건설을 흡수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양사의 역량 결합을 통한 고도화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물류 분야의 시공 전문성 강화를 통한 대외 물류 건설 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CJ대한통운은 자사주 52만 9,398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은 15만 1,684원이며 처분 예정 금액은 803억 원입니다. 퓨전데이터입니다. 퓨전데이터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90억 원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3호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만기 이자율은 3.5%이며 만기일은 2021년 1월 3일입니다. 전환가액은 6,788원, 청구 기간은 2019년 1월 3일부터 2020년 12월 3일까지입니다. 공시 있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NTC입니다.
SNTC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0.95% 오르면서 16,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0.49% 빠지면서 1,15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입니다. CJ 대한통운 오늘 혼조세 보이다가 현재는 하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0.99% 밀린 15만 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퓨전 데이터입니다. 퓨전 데이터는 오늘 장 내내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5.05% 밀리면서 7,150원에 매물대 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공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동시효과가 진행됩니다.
네, 증시온에어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3시 27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감 동시효과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종목별 체결 강도 상위 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종목 오늘 개장 직후부터 빨간불 켜주게 되면서 이거를 연속으로 빨간불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89% 올라와 주게 되면서 82,200원 선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리츠 화재도 역시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5.13% 상승하게 되면서 25,600원 선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맥쿼리 인프라 종목이 소폭 올라와 주게 되면서 장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24% 상승하게 되면서 8,400원 선에서 장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풍산 종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0.80% 빨간불을 켜주게 되면서 44,100원 선에서 문 닫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역시 소폭 올라와 주게 되면서 전일장 대비 150원가량 빨간불을 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43,150원 선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모비스 종목입니다. 0.37% 상승하게 되면서 26만 8천원 선에서 문 닫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는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로 장 마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0.48% 빠지고 있고요. 62,700원 선에서 문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강한 흐름으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15% 올라와 주고 있고요. 15,500원 선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한항공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2.08%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34,400원 선에서 문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CTL 종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상한가로 문 닫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29.82% 급등하게 되면서 5,290원 선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 가상화폐 비트지코인이 발행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CJ ENM 종목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1.60% 올라와 주게 되면서 95,200원 선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PSK 종목입니다. 5.41% 상승하게 되면서 26,300원 선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유진테크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역시 전일장 대비 1,100원가량 올라와 주게 되면서 21,850원 선에서 문 닫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뒤를 이어서 이그젝스 종목입니다. 7.11% 상승하게 되면서 1,205원 선에서 문 닫을 것으로 전망되고요. 다음으로는 IA 종목이 6.32% 상승하면서 4,120원 선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ED 종목입니다. 18.71% 상승하면서 1,650원 선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FST 종목입니다. 역시 전일장 대비 160원 상승하면서 6,050원 선에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장 동시효과 살펴보셨습니다. 네,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국내 주식시장 문 닫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에 먼저 연말 배당 시즌의 막바지로 들어서게 되면서 배당주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이 배당주가 주춤할 때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국내 기업들이 사상 최고 이익을 내면서 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내년부터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이 배당주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연구원은 배당락 등의 요인으로 12월 말 이후에 떨어지는 배당주의 가격은 수급이 회복이 되는 1월에서 4월 달 경우에 강세로 돌아서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배당주를 통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짧은 기간 투자로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는 배당 투자 전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편 올해 코스피 코스닥 증시 마감일은 오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배당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12월 결산 기업 기준으로 오는 26일까지 해당 종목을 매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점 꼭 유념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시 돌아와서 금일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장 지수와 수급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양장 마감 지수 동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입니다. 오늘 0.13%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35포인트 떨어진 2478.5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0.56% 낙폭을 보이며 거래 마쳤습니다. 4포인트가 넘게 떨어지면서 766.18포인트로 오늘은 양장 모두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먼저 지수 마감 동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수급 마감 동향도 이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거래 마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642억 원, 기관이 2,823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670억 원, 기관이 1,372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이 반면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087계약의 매도 우위를, 그리고 기관은 291계약 정도의 매수 우위를 시현했습니다. 오늘 지수 마감 동향과 함께 수급 마감 동향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또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입니다. 네, 거래소 시장 오늘 역시 전기전자 업종이 상단권에서 자리를 지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0.95% 오르게 되면서 문을 닫은 상황이고요. 특히 앞서 살펴본 대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오늘 전기전자를 이끌었던 상황입니다. 뒤를 이어서 은행업종과 보험업종 그리고 증권업종 모두 역시 빨간불을 켜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의료정밀과 제조업종이 강보합권에서 흐름을 유지하게 되면서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2.70%가량 빠지게 되면서 마감이 됐고요. 뒤를 이어서 섬유 의복업종도 역시 개장 직후부터 마감까지 역시 파란불을 켜주면서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2.63% 밀려났습니다. 또한 음식료업종도 2% 빠지게 됐고요. 그리고 서비스업종과 유통업종 그리고 건설업종까지도 모두 파란불을 켜게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많은 업종들이 파란불을 켜줬는데요. 가장 상단권에서는 섬유 의료업종이 4% 넘게 밀려나면서 마감이 됐고요. 가장 그래도 상단권에서는 IT 부품업종이 자리를 지키면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상황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그렇다면 종목들 마감 동향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체크 부탁드릴게요. 양장 등락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 높았던 종목입니다. 오늘 영풍재지 종목이 가장 큰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12.53%가량 상승 흐름 보여주게 되면서 3,6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뒤이어서 ING 생명 종목 오늘 11%대로 나흘 만에 반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5,600원 상승한 54,700원에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종목입니다. 역시 닷새 만에 반등 흐름 보여주게 되면서 9.15% 상승한 15,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 하락률 높았던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일 비트코인 관련주로 엮이게 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왔던 주연테크 종목 오늘은 22% 가까이 낙폭을 시현했습니다. 오늘 가상화폐 채굴 사업과 관련된 구체화된 사업 방안은 없다라는 답변 공시를 내놓게 되면서 차익 실현 매도 출현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72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은 삼화전자 종목입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결국에는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15% 가까이 빠지면서 4,94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NK물산 종목도 오늘 12%가 넘게 두 자릿수대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87원 하락한 622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두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CTL 종목 상한가 기록하면서 5,290원에, 오성 LST 종목도 상한가 기록하면서 57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률 높았던 종목으로는 먼저 한일진공 종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역시 52주 신고가 경신했지만 하락 전환하면서 23%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오늘은 4,000원에 파란불 켜면서 장 마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옵틱 종목 역시 19.96% 하락한 2,24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양장 등락률 높았던 종목들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증시온에어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내외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장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